제발 꺼지라고 려나. 나 학교 안 갈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학교 가라고 깨웠더니 돌아오는 건 거친 욕설입니다. 비양의 어머니는 처음 욕설을 들었을 때는 놀라서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났지만 계속 딸에게 욕을 듣다 보니 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맞나? 사랑하고 헌신해서 키운 자식에게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너무 우울해지고 고통만 커져갔습니다. 사춘기 비양의 욕설은 멈출 줄 몰랐고 부모님의 권위 역시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원센터교를 만난 후 부모님과 비양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제멋대로 사춘기 자녀 때문에 무너져버린 부모님의 인권, 행복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의 사연과 유사한 저희 센터큐의 성공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센터큐에서 대응한 100명의 사춘기 아이들 중 90명은 부모에게 욕설을 합니다. 혼잣말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수위가 센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부모의 인격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해결책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 환경과 자녀의 성향, 또 부모님의 대처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님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대처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원센터큐는 부모님의 유형을 나누고 그에 알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센터큐가 분석한 결과 자녀의 욕설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총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이를 토대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100명의 학생 중 100명의 아이들 모두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예 욕을 안 하고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는 단계까지 변화, 성장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욕설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모 유형에 속하는지 진단해 보시고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면 방치형. 두 번째, 통제형. 세 번째, 포기형입니다. 1. 외면 방치형. 자녀의 욕설을 또래 문화 또는 가벼운 반항 정도로 생각하고 에이 10대 땐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넘기고 계신 경우입니다. 즉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죠. 외면 방치형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욕설을 사춘기 시기에 특징,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설은 감정과 의도를 지닌 엄연한 폭력입니다. 따라서 점차 강화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소개한 비양의 경우에도 짜증나, 미친, 어쩔 정도의 가벼운 짜증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결과 부모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강도 높은 욕설로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욕설을 제때 교정하고 제지하지 않아 부모님의 권위, 행복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죠. 센터큐에서 부모님의 예의를 첫 번째 황금률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야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어야만 이후 생활관리도 되고요. 결국 자기발, 즉 학습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외면 방치형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사소한 욕설에도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부모님의 권위와 인권, 행복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유형은 통제형입니다. 아이의 욕설을 그대로 맞받아치거나 그보다 더한 욕설 또는 강압적인 폭력을 또는 힘을 사용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아이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욕설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을 당장 종결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추후에는 아이와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감정의 골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제형의 부모님은 냉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절대로 아이에게 욕설을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포기형입니다. 욕설로 인한 갈등 상황이 손쓰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유형입니다. 외면하고 방치하는 시간을 보내다 화가 폭발해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해결은커녕 더 막무가내로 악화되니 결국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이 유형의 부모님들 모두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인권, 부모의 행복을 너무나 원하죠. 하지만 아이로 인해 자존감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반드시 즉시 필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우선 포기형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걱정 마세요. 인간다운 삶으로 평화로웠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해결책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모 유형에 따른 각각의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면 방치형. 외면 방치형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욕설 사용에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센터큐는 학생이 욕설을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설명과 훈계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학생들 듣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에게 위임받은 물질적 혜택의 권한을 가동하여 잠시 물질적인 혜택을 중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이 이 방침에 크게 반발하나 일관된 유지와 반복을 통해 학생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께 욕설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욕설을 사용하게 된 경위, 잘못의 위중함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욕설의 수위와 욕설로 인한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반성문 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부모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화를 낸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차분하게 저희 센터큐가 아이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명 부모에게 욕을 한 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통제형. 통제형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욕설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화를 내거나 같이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고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이에게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통제형의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수준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냉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이의 수준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센터큐는 감정을 배제한 채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차분하고 반복적으로 제대로 짚어줍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만이 결국 아이를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기형. 포기형의 경우 아이들에게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아이와 같은 사람임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혜택은 부모의 노력과 헌신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시켜야 하고요.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희 센터큐는 아이들의 물질적 혜택, 용돈, 핸드폰 사용 시간 등을 관리함으로써 부모님의 권위, 행복, 인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훈련하고 깨우치도록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끌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양의 경우에도 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할 때 저희 센터큐가 물질적인 혜택을 관리하였고, 당연히 비양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더욱더 심한 욕설로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결국 부모님께 예의를 지키는 자세를 갖추게 하였고, 지금은 무심코 나온 욕설에도 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잘 말씀드리는 단계로 성장하였습니다. 현 시대의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SNS에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로 욕설을 사용하기 너무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때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욕하는 사춘기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아이에게 함께 욕설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반성 절차와 일관성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반드시 변화하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지원센터큐가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 중이신 자녀의 문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의 성공 사례와 함께 센터큐만의 15년의 노하우를 추후 영상으로 제작하여 면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고민 더는 혼자 걱정 마세요. 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